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오늘 증시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좀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증시 흐름세는 느낌상 상당히 전체적인 시향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장세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영상을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시장 전에 이제 개장이 되기 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제 주식시장 개장 후에 진행 중일 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이제 장세가 좀 펼쳐진다라고 한들, 사실 또다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현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맨 공격을 가한다면 주가는 또 하염없이 하락장으로 이어집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의 장세는 상당히 좋은 흐름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하루 장세를 가지고 사실은 일일비하며 오늘은 상승했나 또는 오늘은 하락했나 이러한 마인드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절대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특히나 주린이분들, 요 주린이분들이 일단 주식창 또는 이제 핸드폰을 수시로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만 잠깐 보고 좀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보고 또는 이제 주식 개장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마감이 됐을 때 3시 30분에 마감이 되잖아요. 요때 한번 보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제 한 점심시간 이후에 오늘 장세는 이렇게 흘러가네, 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장세가 이제 크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욱이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아침에 장세가 거의 끝날 때 거의 비슷하게 끝나잖아요. 뭐 가끔마다 뭐 반등장을 보여주는 날도 있지만, 근데 요즘은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변동 장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반등 장세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초반에는 상승을 했다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상승을 하는 날은, 그러니까 아침에 상승을 하는 날에는 이제 오후에 그렇게 좀 마감을 지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창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을 이제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저는 거의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침에 한번 보고 그리고 증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를 가지고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폭락장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그 부분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시황 자체도 상당히 좀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비록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장세는 다시 긍정적인 장세로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삼존물패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이제 혹독한 겨울, 겨울 장세는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잖아요. 근데 이 예상됐던 이제 반도체 시장이 과연 봄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전자기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가,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고 있죠. 4차 산업시대라고 하면은 바로 메타버스라 또는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A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이러한 이제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회사가 성장 가치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작년 한 해 무려 화면에 보시다시피 48조, 그러니까 요 이제 자체적인 내용은 삼성전자 작년의 시설 투자와 그리고 직원 수에 대한 역대 최대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작년 한 해 동안 48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시설 금액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연구 개발비와 이제 임직원 역시 현재 이제 최대치를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요게 좀 이제 코로나19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됐지만, 결국에는 서버나 PC, 반도체, 이런 이제 스마트폰 등 비대면 정보 기술 제품 수요가 폭증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투자와 고용을 공격적으로 늘렸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진행이 됐고요. 이와 동시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이제 공급망 관련된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TF라고 합니다. 선접해주분들. 요 태스크포스 조직을 신설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적 재산권 그리고 북미에 대한 전문가들이 줄줄이 좀 영입을 하면서 난로 심화가 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급망 불안 또는 IP 소송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직과 인력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회사에 따르면 시설 투자액은 48조 2222억 원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8조 원이 넘는 금액은 반도체 체대의 호황기였던 바로 슈퍼사이클이죠. 2017년도입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나갔던 시기거든요. 이때 삼성전자는 무려 43조라는 여기 보이시죠? 삼성배점들 43조 5,600억 원. 이렇게 이제 사용의 함에 따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 경기도 평택에다가 이제 단지를 짓고 있는데 일단 P3 공장, P4 공장이라고 하죠. 이게 좀 이제 요즘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P3 공장과 P4 공장에 대한 건설이 현재 본격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도 착공을 하는 만큼 삼성의 올해 시설 투자액이 무려 50조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3조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주력 사업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미래 수요에 대한 증가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투자 계획 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효율성을 고려해 결국에는 시설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선접해주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작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설 투자는 48조 그리고 앞으로 공급망과 IP로 통해서 이제 맷집을 키워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이로 인해서 좀 커졌고요.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장은 실제로 밑에 문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뉴 삼성, 그러니까 새로운 삼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글로벌 공급망 불균형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을 좀 대응을 하기 위한 조직 신설과 그리고 인재 영입에도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사실 경영지원실 산하하에 공급망 인사이드, 그러니까 TF죠. 이제 태스크포스라고 해서요. 요 팀을 신설을 하고 실제로 김재묵 부사장이 임명이 돼서 지금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원자재, 공급망 위기와 각국에 관련된 정책 변화 그리고 사정 감지를 통해서 조기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삼성의 협력사를 관리하는 상생 협력 업체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매 전략 팀장으로 현재는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또한 상당히 이제 충원을 열심히 삼성전자는 좀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마크 리퍼트 전 이제 주한 미국 대사를 좀 이제 사실 북미 총괄로 인해서 좀 이번에 영입을 했죠. 그래서 삼성을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세팅을 좀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 미국 바이든 정부가 현재 이제 반도체 시장에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이제 전략 물자에 대한 공급망 이제 주도권 강화에 나서자
사실 미국 정부나 이제 정치, 산업계 인맥이 많은 리퍼트 전 대사를 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을 이제 노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정말 재능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조표자점들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제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